안녕하세요, 뽕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은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영웅님이 부르게 될 나훈아님의 이 붉은 입술이란 노래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들어오고 있어서 뽕이었어가 안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던 찰나 예고편에서는 그 내용을 다 다루기엔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도 올라왔죠? 바로 어제 임영웅 붉은 입술 열창 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웅님이 예고편에서 보여주었던 이 열창하는 모습, 사콜 대첩의 영웅이 되리라 라는 문구같이 영웅님이 정말 이 붉은 입술 노래를 아주 감성적으로 부른다 라고 뽕뉴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훈아님이 리메이크하여 정말 대박이 났던 이 붉은 입술 노래에 담긴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 나훈아님이 불렀던 붉은 입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메이크, 다시 원곡 가수분의 노래를 새롭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부르면서 대박이 난 노래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곡자 가수분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붉은 입술 원곡 가수 문일평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일평님이 과거 이렇게 한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왜 원곡 가수분의 노래가 아니라 나훈아님의 붉은 입술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운을 뗍니다. 가수가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방송을 못하게 하니 정말 갑갑했지. 그나마 쇼 공연이 많이 들어오는 가수는 앨범이라도 잘 팔리는 가수들처럼 나은 편이었어. 이런저런 이유로 금지곡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니 가수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지라고 합니다.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했던 노신사의 오래 묵은 하소연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60년대 중반 5년 정도 활동을 했던 거제 출신의 가수 문평일 씨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악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는 등 음악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어. 다니던 대학도 그만둘 정도로 음악에 심취했지라며 당시를 회고했다고 합니다. 능포동이 고향이었던 이 문평일 씨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특별한 제약이 없었고 흔한 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친이 제법 규모가 있는 수산업을 하셨는데 당시 벌이가 괜찮았고 거기에 자신이 외아들이다 보니 경제적인 요인 등 모든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노래가 하고 싶다 해도 집에서 만류하지 않았고 가수의 꿈을 이루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췄던 20대의 왕성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동아대 법대 3학년 때 가수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1965년 MBC 공채 5기 가수 공모에 응시를 해서 당당하게 합격에 성공했고 5기 동기생 대부분이 작곡이나 공연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 가수 선배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빠는 1등병, 못 잊어서 또 왔네 등을 부른 진송남 씨와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정풍송 씨가 바로 이때 함께했던 동기들이라고 합니다. 문 씨의 데뷔곡이 되는 붉은 입술을 작곡한 윤음동 씨도 같은 기수 선배인데 가요계에 발을 들여놓았던 이 원곡 가수분이 이듬해 서울 오아시스 전속 가수로 스카우트되면서 주가가 치솟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음반회사는 5개 정도가 유명했는데 그 중에 최고로 꼽히는 오아시스의 전속 가수로 뽑혔으니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노래를 연습하는 데만 몰두했었는데 마침내 1966년 이 타이틀곡 붉은 입술이 담긴 앨범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가수 한 명의 독집 앨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수의 이 곡을 모아서 내는 앨범의 형태가 상당히 많았고 구슬픈 이야기에 이신화 씨와 작업을 한 앨범에도 이 붉은 입술 노래가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신화 씨는 당시 제1교포로 미야코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원곡 가수분과 함께 앨범 작업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원곡 가수분이 66년에서 71년까지 5년 정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사나이는 안 울어, 미련이 있어, 이별은 괴로워도 등의 노래로 제1회 공보부 주최 무궁화 대상, 제1회 KBS TV 주최 고운 노래 대상, 제3회 TBC 가요대상 등의 상들이 막 잇따라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가요순위 프로그램이 없었고 언론사에서 인기순위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가수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하는데 이게 방송 가수로서의 길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평일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은 가수가 세 종류가 있었다. 방송 가수, 쇼 가수, 레코딩 가수. 말 그대로 방송 가수는 TV와 라디오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고, 쇼 가수는 지금으로 치면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하는 가수였다. 레코딩 가수는 음반 판매를 통해서 영위해 나가는 가수였는데, 자신은 방송 가수로는 성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참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요. 여러 노래들이 앨범도 많이 팔리고 인기도 많이 얻었지만 이런 것들이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데뷔곡이자 타이틀곡이었던 붉은 입술이 방송 금지 처분을 받게 된 건데요. 가사와 제목에 들어가는 붉은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상징한다며 불신과 관련된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특히 이 문 씨의 목소리가 외색조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쇼 공연으로도 돈을 벌고 앨범 판매로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수는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말 그대로 라이브를 생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나. 게다가 타이틀곡이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으니 그 기분이 어땠겠냐라며 흥분했다고 합니다. 극장쇼에 나가도 다른 가수들이 당시 2,000원, 3,000원을 받을 때 자신은 10,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몸값이 제법 높았던 셈인데 방송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수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는데 이 방송금지라는 당시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에 씁쓸하게 가수의 꿈을 일찍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활동하던 60년대 중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은 트로트의 전성시대가 열렸던 시기인데요. 60년대에 들어 기본적인 4분의 2박자의 트로트에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리듬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 대중가요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65년부터 69년까지를 트로트의 황금기라고 칭찬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는데 이 일본 노래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 64년도에 동백아가씨를 시작으로 MBC 10대 가수상 제1회 가수왕을 차지한 최희준의 하숙생, 남진의 가슴 아프게,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등의 곡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남진은 이 문평일 씨와 같은 해에 데뷔를 했고 나훈아님은 2년 뒤인 1967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뒤로 어마어마한 가수들의 노래가 인기 상승 곡선을 그리며 엄청나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 문평일 씨는 서서히 잊혀졌다고 합니다. 가수를 시작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았다. 빨리 가수 생활을 접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짧게라도 가수 생활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간간히 라디오나 가요 무대에서 내 노래가 나오는 곳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그 이후로도 현철 씨와 연락도 주고받는 친구 사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또 이 나훈아 님이 리메이크로 이 붉은 입술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나훈아 씨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본명이 최홍기인 나훈아 님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같은 오아시스 전속 가수여서 친하게 지냈고 당시 가수들 중에는 목소리만 믿고 노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자신이 피아노와 기타 등 악기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이 친해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방송 금지곡이 된 이 붉은 입술은 나훈아님이 본격적인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1984년 아세아 레코드사로 소속사를 옮기며 발매한 첫 앨범에 리메이크 곡으로 실리게 되었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붉은 입술이라는 노래를 나훈아님의 노래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원곡 가수인 문평일 씨가 고영에 내려와서도 다시 노래를 부르라는 권유가 많았는데 한번 가수의 꿈을 접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산업을 계속 해왔는데 나름 재미가 있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왔다라고 합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가수로서의 이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시는 이제 꽃피우기 힘든 꿈을 이 원곡자 가수분께서는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나훈아님이 리메이크를 했던 이 붉은 입술도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잘 모르는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뽕뉴스도 처음 알게 된 노래인데요. 어떻게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가수 임영웅이란
사람 한 명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또 부르는지 참 놀랍고, 이 붉은 입술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나훈아님의 이야기도 수면 위에 올라오겠지만, 이 문평일 씨 한마디로 짧게 가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원곡 가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면서, 야, 붉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공산주의라니, 참 요즘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송 금지 처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는 좀 그렇게 많은 억압이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노래를 영웅님이 부름으로써 이 원곡자 가수분의 사연까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아마 나훈아님과 그리고 이 문평일 씨 두 분 다 영웅님의 이 붉은 입술 노래에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말 까마득하게 멀다라고 할 수 있는 원로 가수분들의 노래를 임영웅이란 우리의 가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이 힘과 영향력, 이게 굉장하지 않나 싶고, 예고편에서 뽕뉴스가 잠깐 들어봤던 이 영웅님의 붉은 입술 노래 멜로디와 음색은 나훈아님 못지않은 아주 가성과 달콤한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본방송이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또 좋아하고 열광하게 될 것이고, 영웅님이 이 노래로 또 엄청난 순위 차트를 석권하게 되지 않을까. 참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임영웅이란 가수가 왜 불세출의 영웅이다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뽕뉴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설명드려왔던 이 커버곡을 부름으로써 잊혀졌던 선배님들이나 잊혀졌던 동료 가수,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다시금 대중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는 이 엄청난 영향력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힘이자 긍정적인 영향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를 기부, 봉사활동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죠. 가수로서의 영향력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불렀던 노래들을 음원 줄세우기를 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음원 차트 역주행까지, 그게 자신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커버곡으로 부르는, 방송에서 부르는 타 가수들의 노래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엄청난 아주 희대의 대스타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 두 번째 영상 의미 있는 내용 한번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세 번째 올라올 소식도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담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밍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